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전시 관람을 도와드릴 청소년 도슨트 김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저와 함께 한국의 금속 공예 관련 작품들을 관람할 것입니다. 이 작품은 5, 6세기에 만들어진 대도, 즉 큰 칼의 자루, 손잡이 부분입니다. 옛날부터 삼국시대의 대형 분묘에서 출토되던 대도는 무덤에 묻힌 사람인 피장자의 신분이나 권위를 나타내주는 부장품의 일종이었습니다. 신분이 높을수록 대도의 자루 부분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특히 이 자루의 끝에 둥근 고리가 있는 경우에는 고리 내부를 장식을 함으로써 자신의 신분을 훨씬 더 나타내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의 경우에도 고리 안이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고리 안에는 두 마리의 용이 서로 목을 감고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용들의 눈마저 작은 보석으로 표현된 점이 인상적입니다. 용들의 몸통은 바깥에 둥근 태로 연결이 됩니다. 손잡이를 말았던 삼각된 금줄의 일부분이 현재 스프링 형태로 남아있고, 마지막으로 상단과 하단의 금판을 말아 씌운 부분에는 고리 안에 있던 용과 비슷한 모습의 용들이 또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칼이라고 했는데 원래 칼은 어디로 가고 손잡이만 남아있는 것일까요? 사실 손잡이 부분은 보다시피 금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금이라는 재료의 특성상 손잡이는 현재까지도 녹슬지 않고 우리에게 옛날의 영광을 잠시나마 보여주고 있지만, 원래 칼의 도신이라든지 칼의 검집 같은 경우에는 그냥 쇠로 만들어져서 현재는 다 부식되고 사라져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대도를 보면서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바로 이런 대도가 실제 무기로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주의 위세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이 칼자루가 실제 전쟁에서 사용하기에는 좀 무겁고 또 화려할 것 같아서 이러한 해석에 더욱 공감이 갑니다. 우리나라의 장인들은 옛날부터 부족한 자원을 보충하고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항상 새로운 재료들을 물색하고 또 개발했습니다. 새로운 재료들을 사용한 대표적인 공예품이 바로 나전 공예품입니다. 나전이라고 하는 것은 얇게 점인 조개 껍데기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즉, 나전 공예품은 나무나 금속의 기면에 온나무 수액으로 칠을 한 후 나전과 또 대모라고 불리는 조개 껍데기를 붙여서 장식을 한 공예품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한국의 나전공예는 장식 재료를 매우 세밀하게 다루어 그 모양과 색채에 있어 최고의 아름다움을 인정받았습니다. 고려 인종 때 중국 송나라에서 온 사신 서긍은 고려의 나전공예품을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솜씨가 세밀하여 가히 귀하다고 할 만하다. 즉, 세밀각이라고 칭한 것이죠. 이 나전 단화 금수문 거울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나전 공예품으로 그 가치를 더했습니다. 화판은 크게 좌우 두 조각으로 나뉘어 따로 잘라내어 만든 뒤 붙여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전 속에 장식된 호박에는 복채법이라고 하는 기법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복채법은 은은한 색감을 내기 위해 사용한 기법으로 작품의 뒷면에 계속해서 칠을 하여 자연스러운 색감을 내는 기법입니다. 이 호박에도 그런 복채법이 사용이 되어 바닥의 붉은 칠이 호박을 통해서 밖으로 우러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좌우의 여백에는 생동감 넘치는 문양들이 가득합니다. 몸을 활짝 펼치고 있는 사자의 모습, 그리고 새, 나비, 구름 등의 문양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간략화된 산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나전 단화 금수문 거울은 그 특유의 세밀한 표현이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색채를 가지고 있는 거울입니다. 이 향로의 이름은 청동은입사 운용문 향환입니다. 원래 향로 중에서도 불전에 향을 피우는 용도로 쓰이는 향로를 우리는 향환이라고 따로 지칭을 합니다. 향환은 보통 그릇 모양의 몸체에 나팔 모양의 높은 받침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청동은입사 운용문 향환은 전형적인 고려시대의 은입사 향환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뻗어내린 다리와 당당한 몸체, 그리고 그 위에 새겨진 화려한 문양이 빼어나서 당대 최고의 향환으로 손꼽히는 작품입니다. 그렇다면 청동은입사 운용문 향환의 은입사는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은입사란 금속 세부 가공 기법 중에 하나로서 금속의 기면에 홈을 판 뒤 그 사이에다가 은실을 두드려 박아 문양을 채워 넣는 기법 중 하나입니다. 그런 은입사 기법의 궁극이 바로 이 작품에서 발현이 되었다고 여겨지고 있는데요.
은입사 기법의 궁극이란 완전한 평면화라고 일컬어집니다. 이 작품을 자세히 보시면 사실 새겨 넣었다기보다는 위에다가 은색 물감으로 그림을 그린 것처럼 느껴지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그렇게 은색 물감이 그려진 듯한 느낌, 실제로 손을 대어도 새겨 넣은 티가 전혀 나지 않고 평평하고 평면적으로 느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입사 기법의 가장 궁극으로 일컬어진다고 하고, 이 작품에서 그것이 완전히 발현되어 있습니다. 작품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하자면, 작품에는 각각 대칭되는 두 곳에 여의주를 움켜쥐고 있는 용과 연꽃줄기를 물고 있는 봉황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백에는 물가의 물오리와 또 갈대 등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품이 특별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받침 굽돌이, 즉 향로의 바닥 쪽에 새겨져 있는 명문 때문인데요. 명문에는 기축년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기축년이란 1229년 또는 1289년으로 추정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시기를 알 수 있는 글이 바닥에 쓰여진 작품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바닥에 새겨져 있는 명문과 은입사의 궁극으로 일컬어지는 문양들 덕분에 이 향화는 당대의 최고로 손꼽히는 향환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 작품인 금동미륵 반가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불상 중에 부처님이 머리를 숙여 손가락은 뺨에 대고 고요히 생각하는 모습, 사유하는 모습을 띈 불상을 우리는 반가사유상이라고 부릅니다. 불상을 자세히 보시면 보게라고 하는 머리 위의 상투에 얼굴은 넓적넓적해서 친근감을 줍니다. 또 부처님 얼굴에 감도는 평화로움과 따뜻함은 보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아무런 옷도 걸치지 않은 상체의 반면에서 아래쪽을 보시면 하체에는 옷자락이 굉장히 우아합니다. 또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의자, 곧 대좌와 다리 사이에는 세로선만 있으면 심심할까봐 가로로 옷주름을 한 줄 튀어나오게 제작을 해서 더욱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줍니다. 그런 반가사유상 중에서도 이 작품은 다른 반가사유상과는 구분이 되는 독특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이 불상이 고구려 불상이라는 점입니다. 극히 적은 고구려 불상들의 대부분을 리움에서 소장을 하고 있고,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연꽃 대좌와 불상 본체가 한꺼번에 주조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원래 불상을 만들 때에는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의자, 제 부처님 자체를 따로따로 만든 뒤에 붙이는 방식이 일반적인데, 이 불상의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한꺼번에 주조를 한 작품입니다. 더불어서 이 작품에 쓰인 연꽃 대좌의 경우에는 창조와 생명을 상징하는 연꽃 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반가사유상에 사색하는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편안함과 행복함, 또 따뜻함을 선사합니다. 이 금동미륵 반가상과 다른 주요 작품들은 리움 미술관의 소중한 금속 공예 컬렉션입니다.